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알마티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드밀슨 산토스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로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압박에 직면하면 선택지가 제한된다. 사트파이프는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압박을 받으면 고립될 수 있다. 그로미코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템포가 느려 셀틱의 압박에 쉽게 차단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장거리 원정 부담 속에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원정팀 셀틱 포메이션은 4-5-1이며 케니는 우측 돌파와 크로스 공급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마에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 침투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후반에도 끝까지 에너지를 소모한다. 맥코아는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2차 공격을 주도하지만 상대의 두 줄 수비에 막힐 경우 공격 전환이 더뎌질 수 있다. 셀틱은 홈에서 강한 압박을 유지할 수 있으나 1차전과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이 부족하면 또다시 흐름이 막힐 위험이 크다. 알마티는 원정 악조건에도 순간적인 침투와 제공권으로 저항할 수 있다. 셀틱은 홈에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겠지만 1차전과 동일하게 골 결정력 한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마무리 부족과 체력 부담을 안고 맞붙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승부가 갈리지 않는 무승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울버햄튼 포메이션은 3-4-3이다. 라르세는 전방 압박 상황에서 공중볼 경합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버티는 능력이 있으나 마무리 집중력은 아직 불안정하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전개에 도움을 주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기복을 보인다.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활동 반경이 넓고 압박 회피에 강점을 보이지만 전환 속도에서 간헐적인 지연이 발생한다. 수비 라인은 곤잘레스와 회버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3백 간격 유지가 매끄럽지 못하다. 특히 뒷공간 커버에 약점이 드러나고 있어 웨스트햄의 날카로운 침투 움직임을 억제하기 쉽지 않다. 원정팀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3-4-3이다. 필크루그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팀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한다. 제로드 보웨는 측면에서 오프더볼 움직임이 날카롭고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이 탁월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강하다. 루이스 파케타는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며 라스트 패스와 이선 침투 모두에서 위협적인 선택을 한다. 이 두 명의 오프더볼 움직임은 울버햄튼 3백이 따라가기 벅찬 속도와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 루이스 길레름이 선머빌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전개 구조는 안정적이며 공격 루트는 단조롭지 않고 창의성을 유지한다. 울버햄튼은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와 3백 조직력 붕괴가 뚜렷하다. 웨스트햄은 보웬과 파케타의 오프더볼 움직임, 그리고 필크루그의 버티는 힘이 공격을 다채롭게 만든다. 결국 전술적 상성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기이며 웨스트햄이 울버햄튼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본머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에바니 우송은 좌우 채널을 넓게 활용하면서 빠른 침투와 볼 운반 능력으로 전방 압박의 시발점이 된다. 세메뉴는 넓은 활동량과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버티며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유형이다. 타버니어는 킥력이 탁월한 세트피스 옵션으로 중거리 슈팅과 크로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든다. 위날의 공백은 아쉽지만 수비 전환 시 중원 블록의 집중력이 단단하게 유지되는 만큼 안정감은 유지된다. 무더운 경기 일정 속에서도 체력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으며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억제하는 압박 전개가 가능하다. 원정팀 브렌트퍼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치아구는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에서 직선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개 패턴이 단조롭다. 우아타라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있지만 결정력 면에서는 기복이 뚜렷하다. 담스고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이선 침투에 강점이 있지만 체력 소모가 빠른 단점이 있다. 마그오마, 야넬트, 구스타보 누네스, 위사 등 다수의 전력이 이탈한 상태에서 공격 전개가 단순해지고 있다. 특히 교체 자원의 깊이가 얕아 후반전 경기 운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머스는 핵심 자원이 살아나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줄 수 있고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가 존재한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부상 여파로 교체 카드가 부족하고 단조로운 공격 루트로 인해 전개에서 쉽게 막힐 수 있다. 이 경기는 본머스가 전술적 안정감과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홈팀 벌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포스터는 문전에서 마무리 감각이 살아난 전형적인 피니셔다. 앤서니는 좌측에서 1대1 돌파와 컷신으로 위협을 가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수비 간격을 무너뜨린다.
쿨레는 2선에서 볼을 지켜내고 연계하는 능력이 좋아 중원의 연결고리를 맞는다. 부상 변수는 있지만 베이어의 빌드업 가담과 암도우니의 활동량 공백을 제외하더라도 측면과 전방 라인에서는 여전히 화력이 유지된다. 무엇보다 양쪽 풀백이 오버래핑 타이밍을 잡아주면 윙포워드와 함께 측면에서 2대1 패턴으로 상대 윙백을 몰아세울 수 있다. 원정팀 더비카운티 포메이션은 3-4-1-2이며 모리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가진 최전방 자원이다. 바이만은 활동 반경이 넓어 이선과 전방을 연결하지만 폭발적인 돌파보다는 연계 쪽에 비중을 둔다. 아담스는 세컨드볼 대응과 볼 배급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압박이 빠른 상대를 만나면 템포가 끊기는 약점이 있다. 윙백들이 측면을 담당하고 있으나 벌리의 풀백 윙포워드 조합과 맞부딪힐 경우 2대1 수적 열세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윌슨, 넬슨, 블랙킷 테일러 등 다수의 결장이 겹치면서 공격 루트 다양성도 떨어지는 흐름이다. 벌리는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전술적 상성을 완전히 가져가고 있다. 더비카운티는 윙백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벌리가 전술적 우위와 경기 지배력을 앞세워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홈팀 파포스 포메이션은 4-3-3이다. 드라고미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과 볼 운반을 꾸준히 해내지만 마무리의 기복은 관리가 필요하다. 오르샤는 전남과 울산에서 익숙하게 보던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창출 능력으로 전개에 리듬을 더한다. 수니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되 빠른 압박을 받으면 첫 터치 이후 선택이 느려지는 약점이 있다. 그래도 홈에서는 라인의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가 좋아지며 후방 교체 카드로 템포를 다시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 원정팀 츠르베나 지베즈다 포메이션은 4-2-3-1이다. 다마야노비치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로 박스 안무의 중심을 만든다. 루치치는 중거리 슈팅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선의 에너지를 책임지지만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영향력이 줄어든다. 카타이는 좌측에서 커싱과 킥력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으나 빠른 역습 대응 시 수비 전환 가담이 늦어 공간을 남긴다. 원정에서는 전개 속도가 둔해지며 세컨드볼 회수에서 밀리는 구간이 반복된다. 파포스는 홈에서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이 견고해지며 전진 패스 이후 마무리까지의 동선이 선명해진다. 지베지다는 원정에서 템포가 늦어지는 순간 박스 앞 간격이 벌어져 결정적 장면을 내줄 위험이 있다. 결국 흐름 심리 체력의 삼박자가 맞는 파포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전개가 유력하다. 홈팀 스트렁그라츠 포메이션은 4-1-3-2이며 그르직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방 타깃이다. 키테슈빌리는 드리블 변속과 방향 전환으로 측면 수비를 흔드는 1대1 돌파형 자원이다. 호르바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환 패스로 전방 연결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1차전 0대5 참패 이후 홈에서 전개 강도를 높이고 전반부터 주도권 회수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보데그림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호그는 측면에서 커싱과 슈팅으로 박스 근처에서 지속적인 위협을 만든다. 하우게는 세밀한 컨트롤과 마무리로 공간이 열리면 즉시 슈팅 선택지를 만든다. 베르그는 볼 배급과 전환 패스로 흐름을 안정시키되 원정에서는 템포 유지가 흔들릴 수 있다. 1차전 대승 후 로테이션과 체력 안배 변수로 집중도에 미세한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렁그라츠는 초반 라인 상승과 빠른 전환으로 전개 우위를 창출할 계획을 세운다. 보데그림트는 원정 체력 안배와 집중도 문제로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질 소지가 있다. 전술 실행 강도와 심리 반등폭이 큰 쪽이 스트렁그라츠이므로 홈에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셰필드 웬즈데이 포메이션은 3-4-1-2이며 카다마트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측면으로 연결하는 연계형 역할을 수행한다. 루구보는 윙백 위치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오버래핑을 자주 가져가지만 전환 국면에서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 리스크가 발생한다. 맥릴은 이선과 전방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맡아 세컨드볼 경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찰로바, 찰스, 베르나르드의 이탈로 중원과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 폭이 좁아졌고 특히 센터백 라인의 순간 스피드가 떨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라인을 올렸다가 뒷공간이 벌어지는 순간 실점 위험이 커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원정팀 리즈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피로에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제임스는 절대 속도와 직선 돌파가 뛰어나며 넓게 벌려 서 스위치 플레이로 측면 수비를 흔든다. 다나카는 중원 압박과 전진 패스 분배에 능해 일선으로의 빠른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안파두의 공백은 부담이지만 12선의 속도 자원을 활용한 빠른 전환으로 약점을 상쇄한다.
전방 압박 후 빠른 역습 전개로 상대 느린 센터백을 정조준하는 설계가 유효하다. 셰필드는 구조적으로 뒷공간 대응이 늦고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반면 리즈는 속도 우위와 명확한 마무리 루트로 초중반부터 기대 득점의 상단을 당길 수 있다. 체력 구간이 갈리는 후반부까지 고려하면 리즈의 승리 흐름이 더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